50대 이상이라면 이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온 가족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가공육에는 발암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고 자주 먹으면 대장암 위암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숯불에 구운 고기나 태운 부위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겨 암 발생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만으로도 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공육은 멀리하고 건강한 식탁으로 암 예방을 시작하세요. 40대 이후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혹시 아침 공복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째, 산도가 높은 과일이나 주스를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 점막이 자극돼 속쓰림과 위염, 혈당 급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귤, 오렌지 주스 같은 음식은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차나 커피, 진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위염, 위궤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꼭 식사 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아침을 거르거나 단음료와 가공식품으로 대신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폭식 위험이 커지고 심내혈관 질환과 당뇨, 비만까지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엔 통곡물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꼭 챙겨주세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면 뇌혈관에 해로운 3가지 이유. 공복에 커피 드시나요?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3가지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복에 카페인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죠. 둘째,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 커피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이는 뇌졸중 등 혈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공복에 커피, 잠 깨는 것보다 건강 해치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려면 식사 후에 드세요. 관절통 심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관절통이 심할 때 음식 잘못 먹으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온 가족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 백미, 단 음료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키워 관절통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류는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관절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관절에 부종을 일으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거 못 고치면 뇌졸중 위험 2배 높아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뇌혈관에 큰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가죠. 둘째,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보며 잠을 늦추면 뇌혈관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혈관 건강이 약해집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잠시 누워서 기지개부터 켜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또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꼭 챙기세요. 이 3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병 잡는 최고의 음식 3가지. 당뇨병, 혈당 관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음식 선택만 잘해도 당뇨병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잡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둘째, 콩류와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주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음식을 하루 식단에 꼭 챙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이유 3가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폭식. 빨리 먹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때 작용하지 않아 과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식이 계속되면 지방간, 비만, 당뇨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혈당 폭등.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셋째, 소화기 부담.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독성 물질이 간으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결국 밥을 빨리 먹으면 간까지 상하게 돼요.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습관, 간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공복에 먹는 비타민C, 진짜 흡수율이 높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방형 비타민C는 공복에 섭취해도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혈중 농도도 12시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2주간은 식후 소량부터 시작해서 적응기를 거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공복 섭취는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복용 방법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속성 비타민C,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막힌 혈관 뻥 뚫어주는 5가지 음식.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온 가족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혈관 벽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줍니다. 특히 껍질에 퀘르세틴이 많으니 껍질째차로 즐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표고버섯입니다. 에르고스테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포도입니다. 플라보노이드와 레스베라트롤이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껍질과 씨에 영양이 가득하니 껍질째 드셔보세요. 넷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다섯째, 해조류입니다.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해주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음식을 식탁에 챙기셔서 혈관 건강 꼭 지켜보세요. 소변 10번 넘게 보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하루에 10번 넘게 소변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건강한 성인은 평균 하루 4번에서 8번 소변을 봅니다. 10회를 넘기면 빈뇨로 분류할 수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분 과다, 카페인, 이뇨제 복용부터 요로 감염,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심지어 방광암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여성은 요로 감염과 호르몬 변화, 남성은 전립선 문제로 인한 증상이 많아요. 단순 불편을 넘는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밤엔 물과 카페인 줄이기, 방광 훈련으로 배뇨 간격 늘리기, 케겔 운동으로 골반적은 강화하기. 잠 못 자고 피곤하신가요? 자주 가는 화장실이 방광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생활을 점검해보세요. 40대 이후 이 음식들만큼은 진짜 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혈당 폭발, 뼈를 약하게 만들고 지방 폭탄이죠. 달달하다고 자주 마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두 번째는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매일 먹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튀김과 밀가루 간식입니다. 도넛, 과자, 치킨, 트랜스지방이 뱃살과 심장병을 부릅니다.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식습관이에요. 혹시 지금도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이 건강을 되찾을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저장하고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올리고당과 알룰로스, 당뇨에 진짜 안전한 건 올리고당이 몸에 좋다는데 당뇨 환자도 괜찮을까요? 진짜 안전한 대체당은 따로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장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이고 설탕보다 칼로리도 낮아요. 하지만 종류에 따라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시중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포도당이 섞인 제품도 많습니다. 반면 알룰로스는 GI 지수 0, 칼로리 거의 0에 가까워요. 먹어도 몸에서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선 알룰로스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FDA와 식약처도 안전성 공식 인증을 완료했죠. 당뇨 환자라면 올리고당보다는 알룰로스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하루 45g, 한 번에 20g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 꼭 저장하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증상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 갑자기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올랐다고요? 배, 허벅지, 전신까지 퍼지는 두드러기. 왜 생긴 건지 몰라 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새벽에 갑자기 올라온 두드러기에 잠을 설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진정이 우선입니다. 얼음찜질로 열기식히기, 항히스타민제 복용, 헐렁한 옷 찬물 샤워.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꼭 점검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수면 리듬 유지, 유산균과 섬유질 챙기기. 그리고 이런 증상은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호흡곤란, 입술이나 눈 붓기, 고열 동반시. 두드러기는 흔하지만 방치하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생활 속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